네, 다음은 이제 엔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엔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뭐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르실 수 있잖아요. 엔터, 저희 채널 엔터를 많이 다루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요 주제를 좀 즐기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또 매주 가지고 오고 있긴 한데,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많이 해서 지겹다라고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또 뭐 어쨌든 엔터는 또 저희가 바로 볼 수 있고, 뭐 어쨌든 엔터 자체를 스터디를 하다 보면 그냥 유튜브하고 막 보다 보면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재미를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주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크게 이제 그 주제로 잡은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엔터 보다 보면 차트가 나와요. 뭐 음원 차트도 있고 빌보드 차트도 있고 오리콘 차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해주는 함의.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 최고죠. 너무 잘합니다. 정말 하이브에서는 배울 거밖에 없어요. 방탄소년단도 너무너무 잘했고, 뭐 경영진도 너무너무 스마트하게 잘하시고요. 근데 아쉬운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서는 이제 요 부분은 그냥 뒤에가 말씀드릴게요. 자, 네. 자, 음원 순위의 중요성이 일단 감소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이제 86번가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여전히 멜론 순위를 본다는 거죠. 근데 멜론 순위가 뭐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용자가 아직은 많으니까. 근데 너무 집착은 말자는 거죠. 그 이유가, 사실상 이제 기계픽이나 사재기 논란이 굉장히 뭐 오랫동안 사실은 이게 불거져 나왔었죠. 그런 이유로 많은 아이돌 팬들이 멜론에서 떠났어요. 원래는 멜론에서 1등을 하는 것이 가장 인정받는, 어떻게 보면 뭐 거의 KS 마크를 붙이는 그런 거였었는데, 근데 이게 뭐 기계픽, 사재기픽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스트리밍을 뭐 천공해가지고 돌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니까는 멜론에 떠난 거죠. 그래서 이용자 수 자체가 사실 멜론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기사에도 나와 있는 건데 지난주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 사실 이제 음원 파워 뭐 가장 있다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아티스트는 아이유지 않겠습니까? 아이유 경우에는 과거 노래가 나오면은 그 이용자 수가 120만을 넘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1위 곡의 이용자 수가 50만 명대입니다. 지금 현재 버터가 1등 하고 있는데 40만 명 후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내려왔다는 거고, 실제로 거의 뭐 음원 깡패라고 할 수 있는 아이유도 컴백을 하면 지금은 이용자 수가 40만 명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멜론이 정말로 그 유저가 많이 줄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표성, 그게 멜론의 힘이었는데, 그게 떨어지니까는 점점 더 스트리밍을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돌려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멜론이 가지는 의미는 과거에 대비해서 많이 퇴색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그 역주행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과거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 냈던 곡이 최근에 되게 역주행했거나, 이제 그 브레이브걸스 같은 사례겠죠. 아니면 최근에 나온 신인 아티스트 뭐 요런 팬들이라면은 멜론을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순위 올라가는 재미도 느끼고,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도 기계픽이나 이런 데 당했던 나쁜 기억도 없고, 그래서 요런 이제 역주행, 신인, 요 두 가지 케이스에만 제가 볼 때는 멜론에 남아서 즐기면서 스트리밍을 돌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좀 연식이 됐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미 많은 걸 잃었던 아티스트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대표적인 예들이 트와이스나 엑소 이런 그 아티스트겠죠. 사실 멜론 순위에 너무 이제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음원에 대해 가지고서 사실 결국은 이제 회사들은 다 이게 돈이랑 관련이 된 거잖아요. 돈이랑 관련이 된 건데, 가온 차트, 디지털 차트 전체 이제 연간으로 보시면은 2021년에 가온 지수가 제일 높은 노래가 지코 씨의 아무 노래입니다. 이게 이제 9억 9,100만 정도가 나왔죠. 그 다음에 뭐 메테오, 뭐 아로하 등등등등 있습니다. 아이돌이 안 보이시죠, 그쵸? 레드벨벳의 사이코가 그나마 제일 높네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도 있고요. 사실 이것도 좀 놀랍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제 냈던 시기가 달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연간은. 근데 어쨌든 방탄보다 레드벨벳이 위에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레드벨벳이 회사에 더
수익을 안겨다주는 아티스트라고 표현을 하진 않죠. 그쵸? 블랙핑크가 보이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일 위에 9억 9천이라는 숫자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 보시면은 가온지수가 제일 높은 게 10억 5천이 나와요. 2018년도에 보시면 12억 3천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온지수가 숫자로 표현된 게 2018년부터예요. 12억, 10억, 9억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절대적으로 보아서도 우리나라 이제 디지털 차트에서 최상위권이 뭐 그렇게 뭐랄까요, 음원의 그 디지털 지수가 더 높아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멜론 숫자가 빠지니까는 그런 빠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인지 뭐 아니면 저기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게 반영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혹은 이제는 뭐 음원을 좀 더 이제 다양하게 듣고 있는 건지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전체적인 음원 쪽의 지수는 내려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요게 이제 뭔가 그 차지하는 뭐랄까요, 의미나 이런 것들은 조금 퇴색되어 간다는 게 느껴지시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뭐 4대 뭐 기획사다 이런 데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 이게 중요하지가 않은 게 국내 음원을 조금 더 듣고 덜 듣고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해외가 이미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시면 아까 차트에서 순위상에서는 막 1위, 2위, 3위 사이 뭐 특히 우린 순위 싸움 매개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뭐 1위하고 10위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저게 스트리밍 수나 다운로드 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보면 몇만 차이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등수로는 또 이런 변수도 있다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나도 실제로 수익에 미치는 그래서 몇만이 들어서 몇만이 다운해서 차이는 크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뭐 회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 차원에서 보아도 순위를 보고 인기의 척도로 저 정도까지 올라갔네, 요번엔 좀 빠졌네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보고서 뭐 저 아티스트가 엄청 좋아졌네, 엄청 나빠질 거네 이런 걸로 연계시키기는, 혹은 수익성이 엄청 나빠지겠네 이런 걸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뭐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아이돌 파는 소위 말해 그 사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가수들이 100만씩을 팔고 있어요.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뭐 거기 멤버가 몇 명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세로 굉장히 가 있다. 그러니까는 대중이 보고 있는 음원 차트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쪽이 워낙에나 지금 중요해지고 있으면서 국내 쪽의 순위 집착이 의미가 많이들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연간 음원 이제 가온 지수를 보여드렸지만, 디지털 지수를 보여드렸지만 거기에서 아이돌들이 위에 없어요. 아이돌들이 위에 없고 전체적으로 이제 SM이나 JYP, 그러니까 이제 그 빅히트는 제외를 하고요. 조금 더 이제 사실 방탄 비중이 너무 높고 시계열로 쭉 따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SM, JYP, YG를 가지고 사는 건데, 요 세 개 회사들을 놓고 봤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는 뭐 그 디지털 지수가 조금 내려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거는 어떤 걸로 보여드릴 수 있냐 하면은요, 2016년도 디지털 차트 1위 곡이 트와이스의 치얼업입니다. 3위가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 보시면은 트와이스 낙낙이 8위에 올라와 있죠. 그죠? 윈의 릴리 윌리가 이제 10위 올라와 있고, 2018년도 보면 아이고 사랑을 했다가 좋았네요. 뚜두뚜두가 5위. 트와이스 경우에는 이제 그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가 22로 내려왔죠. (2019년도) 보시면 있지가 높네요. 11위.
근데 트와이스는 좀 많이 내려갔어요. 팬시가 29위예요. 연간으로 보면. 2020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레드벨벳의 사이코가 9등, 블랙핑크가 16등, 있지가 53위. 야, 박진영 프로듀서 PD님의 웬메이 디스코가 55위네요. 블핑 럽시걸이 이제 62위, 모앤모어가 64위입니다. 발매 시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트와이스만 놓고 봤을 때는 음원 가온 지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쵸? 그리고 사실 저기서 지금 SM 가수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레드벨벳 빼고는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어요, 그쵸? 특별히. 뭐 물론 중간에 놓친 것도 있겠지만 YG는 저기에 조금 뭐 이제 위너나 아이콘이나 그 다음에 블랙핑크가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보시긴 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서 아 SM, JYP, YG가 음원 쪽에선 점점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구나. 가온 차트 보시면은 디지털 차트 보시면 그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요 3사가 음원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거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어디서 왔겠는가? 국내에서 저게 지수가 빠지는 게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다는 거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해외 쪽에서 배분받는 게 커지고 있는 거죠. 해외 쪽 계약 맺는 게 더 우세하게 계약 맺는 것도 있을 거고요. 여기는 지금 유튜브는 제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국내 쪽에서의 등수 차이나 하여튼 커버여도 이게 수익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별로 없다. 두 번째는 해외 쪽이 많이 중요해졌다. 그래 해외 쪽에서는 인정을 갈수록 소위 이제 사실은 BTS가 워낙 해외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다른 가수들도 우리가 좀 그 후광 효과로 더 인정을 받아가는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해외 쪽의 배분이 계속해서 듣는 리스너가 늘고 있고 배분이 늘어나니까 3세 음원 수익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즉 이걸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자면 멜론 순위는 크게 안 보셔도 된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수익에 크게 영향도 안 주는데 그거 우리가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보드 차트 같은 경우에는요, 언론 플레이가 거의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빌보드는 딱 하나입니다. 핫백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별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뭐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어뷰징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고 어차피 사실 대중들이 빌보드 차트 그러면 핫백을 생각하지 뭐 해외에 있는 팬들도요. 나머지 세세한 차트들을 다 그걸 보지는 않죠. 굉장히 팬이 아닌 이상에는. 그래서 이걸 어차피 대중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핫백 진입국 우리나라에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일단은 이제 출처를 밝히자면 여기입니다. 예. 요번 자료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돌 순위 관련해서는. 그래서 요거 자료를 또 이렇게 정성스레 남겨주시는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요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싸이가 굉장히 했었죠. 2위로 강남스타일이 무려 차트인을 31주나 했었고 그 이후 곡들도 젠틀맨이 15주가 이제 랭크가 됐었습니다. 원더걸스가 일주일, CL이 이제 일주일 동안 하위권에 들어갔던 게 있죠. 방탄입니다. 사실 핫백은 우리나라 가수는 방탄이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특히 요즘 곡으로 올수록 성적이 더 좋죠.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순위와 머물러 있는 기간 자체가 넘사벽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스타죠, 방탄은. 그 다음에 이제 방탄 멤버들이 냈던 개인곡도 어쨌든 100위 안에 랭크가 됐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빌보드 핫백으로 따지자면 블랙핑크죠. 블랙핑크의 노래들이 이제 핫백에 진입을 해가지고서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협업한 곡들이 조금 성과가 그래도 좋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체로 낸 곡보다는요. 그리고 이제 차트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아무래도 방탄보다는 조금 짧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웃긴 얘기죠. 방탄과 비교를 조금이라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레벨이 올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쉽다라는 거를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조금 뭐랄까요?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 자체의 곡으로
그러니까 협업하지 않은 곡이 좀 더 높은 순위에 올라가면 향후에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요번에 좀 긍정적으로 보였던 거는 개인 활동도 이제 핫백에 들어갔다는 거. 마치 이제 방탄의 개인 활동이 핫백에 들어갔던 것처럼요. 그런 거고, 핑크퐁이 굉장합니다. 그쵸? 네. 핑크퐁만한 게 없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많이들 가지고 있다 빌보드 핫 200 가지고 오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 대표 가수분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기준이 좀 차트가 얇아요. 그러니까 뭐 다운로드나 전곡 다운로드나 뭐 미국 내에서 찍히는 앨범 그 매수나 뭐 이런 것들이 한 3만 4만만 찍어도 핫 200에서는 탑 10 안에 들어갈 걸요, 아마.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좀 차트가 얇고, 이게 제가 뭐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그 아이돌 그런 판들에 들어가서 조금씩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그 몇몇 가수들이 뭐 이런 식의 어뷰징을 하더라라는 식의 얘기들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핫 200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이제 들어간 것들은 너무나도 축하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거를 약간 투자 포인트로 삼기는 좀 어려운 면은 현실적으로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찾아보시면 빌보드 뭐 핫 200 해가지고서 아티스트 뒤에 이름 붙여서 검색해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말고도 사실은 뭐 아시아 무슨 차트 엄청 많아요. 뭐 이번에 몇 위로 진입했다 이러면서 기사 나온 거 보면, 아, 빌보드에 이런 차트도 있었어, 막 이런 거에 차트인을 하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심플합니다. 빌보드는 핫 100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좀 잘못된 문화가 제가 볼 땐 초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초동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일단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처음 일주일간에 판매된 앨범 판매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디서 왔느냐? 일본에서 넘어왔습니다. 일본은 이제 그러면 이게 왜 초동이 중요했냐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앨범을 왜 사느냐라고 했었을 때, 뭐 팬 사인회 응모, 하이터치회, 그다음 투표권 이런 거에 응모하는 용도로 앨범을 사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몰려갖고서 첫 일주일 동안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들이 판매가 이제 되면서, 한정판 같은 것들이 판매가 되면서 일본에서는 그 일주일간의 앨범이 대부분이, 그 가수가 뭐 예를 들어 5집을 냈다 그러면 5집 판매량의 대부분이 그 일주일 기간 동안 판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일본 내에서는 그 아티스트의 팬덤의 크기가 얼마이냐, 이걸 이제 초동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뭐 조금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일본은 첫 6일간의 초동 기간으로 잡고요. 한국은 지금 7일의 초동 기간으로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한국의 현실과는 조금 맞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뭐냐면, 일본은 나쁘게 말하면 고인물이에요. 일본 내에서 내수를 노리는. 그러니까는 일주일 안에 홍보가 다 끝나고 팬들이 소비가 끝날 수가 있죠.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지금 팬덤이 있고 많고, 어떻게 보면 더 많고,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매번 어떻게 가수가 지금 앨범을 낼 때마다 앨범 판매가 늘고 팬덤이 커지는 거, 사실 우리는 지금 이걸 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성장이 당연한 게 절대 아닐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좀 독특한 경우를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가지고서 처음 일주일치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하기에는 팬덤이 좀 커져가고 있는 모습이나 해외로 이게 판매가 되는 것들이나 등등등등을 다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테크니컬한 면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앨범을 낼 때 보면 변수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변수가 발생을, 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변수가 발생해가지고서 예를 들어 앨범 판매가 잘 안 나왔다, 첫 일주일에는. 근데 2주째 엄청 팔렸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팬덤의 크기를 측정을 하려고 하면은 팬덤이 줄었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번에 NCT 드림의 그 맛이라는 앨범이 초동은 100만이 나왔고요. 근데 한 달 판매치는 200만 장이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은 팬덤은 100만이고 그 얼마 기간 사이에 팬덤이 갑자기 100만이 증가해가지고 200만 장을 산 거야? 그게 아니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 하면, 요번에 NCT 드림이 크게 봤었을 때 앨범을 포토북 버전하고 주얼 케이스 버전으로 냈어요. 근데 포토북 버전은 소위 말해 이 초동주 구간에 송장을 찍어 발송을 해줬고,
주얼 케이스 버전은 초동 다음 주 구간에 송장을 찍어 발송을 했습니다. 요게 만약에 첫 주에 발송을 했으면은 초동이 200만이 나왔겠죠. 선주문만 170만 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야, 이 100만은 허수야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잘못이고, 얘네 팬덤 크기는 100만이야. 초동이 100만이니까 초동이 무조건 팬덤의 크기야. 그렇게 보기에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떠냐는 거죠. 어떤 거는 첫 주에 나가는 앨범 버전을 두 가지 크게 만들었는데 하나는 첫 주에 나가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두 번째 주에 나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건 초동하고 무관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음으로요. 작년 이제 그 하반기에 나왔던, 연말에 나왔던 NCT 요 파트 2 같은 경우에 이게 앨범에 좀 그 오타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회수를 합니다. 그러고 다시 보냈어요. 진짜 난리가 났었죠, 이때.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나왔던 파트 1의 경우에 초동은 64만 장이 였어요, NCT가. 근데 그 한 달 뒤에 나온 파트 2의 경우에 초동이 40만 장이 돼버린 거죠. 어머나, 한 달 사이에 팬덤이 24만이 줄었나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닌 거죠. 타이포가 나가지고서 이게 앨범 회수하고 하느라고 초동주 구간이 지금 엉망이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있었던 거를 초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반영을 못해요. 사실 이제 파트 1, 파트 2가 지금 첫 3개월 그 앨범 판매량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100만 장 넘게 둘 다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초동으로 보면은 갑자기 막 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를 내는 그런 문제가 하여튼 있는데, 한 3개월 정도로 넉넉하게 잡고서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3개월이면 기존 팬덤이 앨범을, 기존에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헤비 유저도 있을 거고 라이트 유저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그냥 들어오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요번 앨범이 나왔을 때 기존 팬덤 아니면 요번에 좀 라이트한 팬이 좀 늘어난 거,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는 거는 3개월 정도 판매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는 진짜 그거는 활동이 3개월이면 사실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앨범 때문이 아니라 뭔가 유튜브 알고리즘이 됐든 뭐가 됐든 딴 거를 보고서 완전히 새롭게 팬으로 유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앨범을 그때 사는 사람은 진짜 찐으로 새롭게 팬으로 증가한 사람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4개월부터 구작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빌보드, 이제 오리콘 또 얘기를 드리자면요. 둘 다 제도를 계속해서 요즘 변경 중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옛날에는 피지컬 앨범만 보면 되는데 요즘은 디지털이 워낙 커졌잖아요. 이걸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를 두 군데도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오리콘이 지금 어뷰징 문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응모권 때문에 앨범을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대중이 그 차트 순위라는 거는 대중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로 봐야 되는데, 한 사람이 대중급으로 사랑해버리면 그 사람이 대중픽이 돼버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여튼 제도를 계속 변경 중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사실 차트를 가지고 뭔가 이제 아티스트 분석하기가 좀 어려워진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계열을 가지고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가 그렇잖아요. 긴 시계열로 봤었을 때 일관성이 있는 기준을 가지고서 만들어져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데, 계속 이게 뭐가 바뀌고 있으면 이걸 계속 저희가 그전 시점으로 이거를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근데 그때 데이터가 그 변환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지금 빌보드하고 오리콘이 저 개인적으로는 막 완전히 분석되는 차트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이 이제 어뷰징도 막고 건전한 차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시를 들면요, 오리콘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대량으로 아무리 사도요 1회 3매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이것도 몇 년 전만 해도 2매로 인정한다 그랬다가 또 작년인가에 3매로 바꿨어요. 이게 이제 이벤트 판매 수량 조정 이런 거 때문인 건데, 그래서 오리콘을 쭉 보고서 뭐 누구는 오리콘 몇 점이었고 누구는 몇 점이었고 그게 딱 몇만 장이 정말 몇만 장 팔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장 사도 3매로만 인정되는 거니까요, 지금. 근데 과거에는 이게 다 인정됐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오리콘에서 판매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저평가될 수도 되어 있는 걸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분은. 총 판매량이 실제로 나오면은 그보다는 더 많이 팔았을 거예요. 예.
과거에 뭐 그런 우리나라 아티스트, 일본에서 굉장히 성공했던 아티스트들하고 방탄소년단 최근 앨범 판매하고 비교들 오리콘 가지고 하시는데, 네, 아마 총판 가지고 비교하면은 좀 차이가 나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보드는 하여튼 뭐 지속적으로 스트리밍 다운로드 이런 쪽에 가중치 변화를 좀 꾀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버터 요 곡이 3주 연속 핫백에서 1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핫백만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4주차도 지금 예상 값이 나왔는데, 요게 보시면은 근소한 차이로 1위 예상이 좀 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역사를 정말 쓰고 있는 거죠. 사실 팬데믹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뭐 미국 못 가고 미국에 공연을 못 돌고 하니까는 원래는 공연에서 막 스타디움 꽉 채우고 스타디움 투어라 하고 거기에 대해 항공샷이 나오고 하면 와 정말 BTS가 주류 문화권에 속했구나라는 걸 느끼시겠지만, 지금은 그거 없이 지금 빌보드 숫자만 보니까는 이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1등을 하니까는 저게 쉬운 건가 이렇게 익숙해지는 면이 있는데,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일본 베스트 앨범 지금 일본에서 이번 주에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3일간 오리콘 지수가 무려 70만입니다. 아마 이제 오리콘 기준으로 70만이니까는 지금 뭐 100만 장 넘겼을 것 같아요. 실제 앨범 판매량 자체는. 지금 70만 가지고서도 2021년 일본 전체 1위를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방탄. 대단합니다. 넘사벽이고요. 그래서 뭐 BTS는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